이 정진상의 정체에 대해서 그동안 참 궁금한 사람들도 많았지 않습니까? 네. 왜 그 사람은 얼굴을 안 드러내느냐. 그래갖고 그동안에 지난해 문재인 정권에서 수사할 때도 정진상은 딱 한 번 몰래 불러가지고 비공개로 불러가지고 조사하고 내보내버렸고 언론에서도 사진이 한 장을 그렇죠. 안 찍히게 합니다. 지금 대표실에도 근무를 하고 당사에도 나와 있는데 국회의원들도 본 사람이었고 기자들도 정진상이 찾으려고 뭐 그냥 다 뒤지고져서 알 길이 없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. 그런데 이 정진상에 대해서 그동안 알려진 것을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제가 뭐 간간히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좀 몇 가지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. 하려고 합니다. 정진상이는 1968년생이니까 54세네요. 54세면 뭐 적은 게 아니죠. 저희들에 비해서. 그리고 부산에서 분이엘고를 나오고 경성대 행정학과 4학년 중퇴인데 처음에는 중퇴를 하겠다가 졸업으로 지금은 고쳤다고 그러네요.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는 IT 기업에서도 좀 대표로 조그마한 뭐 IT 기업인데 그 인터넷 그 쇼핑 뭐 그런 사업을 하다가 이 성남으로 와가지고 그 대학교 때는 그 총학생회 노동분과위원장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운동권이죠. 운동권, NL계라고 아까. 네, NL계로. 그래가지고 그 운동권으로 해서 뭐 경찰의 추적을 받아갖고 한 6개월 정도 이 도피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뭐 국보법 위반으로 도피 생활을 했는데 기소유예를 받았다. 졸업 후에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IT 기업을 좀 운영하다가 성남으로 들어와서 성남 시민 모임 여기에 이제 김현지라고 지금 보좌관하고 있는 전적입니다 하고 문자 보낸 그 사람이 그 간사인가 뭐 이렇게 하던 데입니다. 거기에 참여를 했어요. 주로 이제 운동권 출신들의 성남에 그 참여한 게 성남 시민 모임인데 거기서 있다가 그 시민 모임을 하면서 이재명 당시 변호사를 알게 된 거예요. 이재명 그렇죠. 변호사도 뭐 정치 꿈 있는 사람들은 시민단체 해가지고 뭐 대표다 뭐다 이동규 전부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? 거기는 이제 뭐 리모델링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에 사무장으로 갔고 김현지가 거기 직원이었죠. 그래서 이제 성남시의 정책보좌관 그리고 경기도 정책실장 하면서 아주 최고의 참모가 됐던 거죠. 그런데 대학교 때도 이 가명을 많이 썼다 하고 그러네요. 체게바라라고 있지 않습니까? 남미 아주 유명한 게릴라. 그래서 자기 이름을 체만 썼던가 또 하나는 이 운동권들이 좋아하는 가명이 김초로라고 그러네요. 그래갖고 가명이 김초로로도 이렇게 쓰고 다니면서 NL, 소위 주사파. 그런 운동권이었다는 거예요. NL이 민족 해방인 쪽이죠.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왜 그렇게 본인의 그런 그 얼굴을 감췄을까? 경성대 나온 것은 맞아? 경성대 그 졸업한 사람들이나 분열고 나온 사람들이 그때 그 사람이 아닌데 뭐 이런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진짜 좀 말도 안 됩니다만은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도 있고 이재명 대표가 대북 그 교류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이렇게 추진한 것도 이 정진상의 영향 아닌가. 뭐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.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다 정무부지사라든가 뭐 그런 게 있지만 그렇죠. 여기는 평화부지사라 했고 이화영 일을 앞세워가지고 쌍방울 나태요 해서 그렇게 대북 교류를 지금 해왔던 거 아닙니까? 그게 지금 이 수원지검에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. 대북 불법 송금 사건에. 그게 특히 북한 코인 문제 같은 거 여기에도 이재명이가 관심을 가졌다는 거 아닙니까? 보질 그리피스라고 이더리움 만든 그 사람의 그 이메일을 보면은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이 뭔가 좀 수상쩍다. 고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면요. 제가 뭐 정진상 씨를 뭐 연구한 건 아닙니다만은 마치 국정원에 직원들이 얼굴 없는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그것처럼 명함에도 보면은 저 핸드폰 번호만 있지 뭐 직함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. 그거는 제가 그 분명히 말씀드리면 제가 뭐 정진상 씨를 뭐 뒤쫓거나 뭐
정체를 밝혀내서 하는 말씀은 아니고요. 좀 전에 말씀한 고 교수님이 조사를 많이 하셨네요. 그걸 아니 저도 인터넷 보고 찾았습니다. 종합해 보면은 네. 혹시 대북 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닌가. 네. 그러니까 이 북한 측에서 어떤 그 밀사, 이재명의 어떤 밀사로서 있죠. 북한에 가는 건 아니겠지만 계속 뭐 홍콩이나 네. 동남아에서 접촉할 수 있잖아요. 뭐 지금이야 뭐 중국이라든가 뭐 어디 마음대로 접촉할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? 거니까. 있을 네. 때 뭐 중국에 가더라도 자신의 얼굴이 알려지면은 네. 그런 게 좀 위험하잖아요. 네. 그게 뭐 국정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정진상 씨 정도의 그 역할이면은 분명히 드러나고 공식적인 대외적인 얼굴을 나타내는 직함을 받아도 네. 전혀 이상하지 않는. 네.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저기 정진상 씨 직함이 좀 그러네.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뭐 정책 뭐 실장인가 뭐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? 네. 하는데 왜 얼굴을 안 알려지나 이거죠. 네. 그러면은 본인이 대외적으로 얼굴을 갖다가 숨긴 채로 활동해야 되는 게 있다. 근데 대한민국에서 이 개방사회 아닙니까? 네. 얼굴이 가려진 채로 활동해야 한다. 그거는 결국은 대북 문제. 그러니까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쌍방울 관계라든가 이런 거에서 북한하고 연락하고 있는데 얼굴이 알려지면 안 되는 그런 특수한 관계 있지 않는가. 그리고 지금 그 경성대 다닐 때 학생운동 한 거라든가 그다음 또 이재명 또 대표 자신도 경기 동부연합이라든가 예, 그런 쪽은 전부 다 가깝죠. 관련이 되고 있어요. 예, 예. 그런 상태에서 얼굴이 알려지는 거 전혀 원치 않고 그래서 정진상 씨에 대해서는 지금 뭐 수사하고 있는 대장동 사건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결국 이게 대북 문제에 있어서 예. 관련성 여부가 검찰에서 우리 뭐 유튜브로 보신다면은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. 그렇습니다. 저는 그런 감이 좀 그렇죠. 들고 예.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는 정지성이가 워낙 셌지 않습니까? 이재명의 핵심 오른팔이니까. 그래갖고 언론에서도 사진을 못 썼습니다. 압력이 들어오잖아요. 그거 빼라고 그거.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무슨 말씀드리니까 정진상 씨가 오히려 이재명한테 예. 무슨 뭐 가르쳐 주고 책사죠. 그러니까 이 국내 뭐 경기도 대장동 문제 이런 거는 이재명 그때 지사가 그다음 시장이 더 위에 있는지 몰라도 대북 문제에 있어서는 예. 혹시 정진상 씨가 더 그 멘토가 아닐까? 뭐 일부 유튜브에서는 산호맹 활동을 했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. 조국도 그렇죠. 울산 예, 그쪽에서 맞아요. 산호맹 예. 했지 않습니까? 예, 맞아요. 예. 예. 그쪽이 산호맹 뭐 많이 본거지 비슷하게 되어 있으니까요. 그래서 이 정진상의 정체가 좀 의심스럽습니다. 의심스럽고 수상하다. 그래서 이게 차제에 엉뚱한 대로 불길이 또 번질 수도 있겠습니다. 차제에 뭐 대장동 비리 수사도 당연히 해야 하고 몸통 수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돼야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쌍방울 지금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같이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. 그러니까 저 오늘 이야기 듣고 나니까 그런 필요성이 꼭 있습니다. 네,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. 예.